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좀 넘었습니다. 새로 영상을 좀 찍어볼까 올려볼까 이제 하고서 마음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치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한번 알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을 때가 속편했다. 몰랐을 때는 그냥 어찌됐건 세상은 돌아가는데 알고 나니까 정말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도 많고요. 작년엔 저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실 뭐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정치 신경 쓰기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동생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뭐 그만둘 생각이 없었죠. 이제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신경을 끄면은 속이 편하니까 화날 일도 없고 편안하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데 뭐 그것도 팔자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쭉 정치 얘기를 하다가 정치 유튜브를 올리려다 보니까 뭐 또 많이 찾아봐야 되고 또 그 정치 관련된 이제 전 주로 거의 다 유튜브로 이제 봤으니까요. 이 영상 저 영상 막 보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때는 정치 얘기는 뭐 알면 알수록 이게 뭐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뭐 그런 것부터 이제 죄 스트레스죠. 뭐 모를 때가 속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정국 때 이제 그 광화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고 그렇게 관심이 있다가 또 이제 결국은 탄핵 가결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니까 많이들 이제 관심을 또 껐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수 있었는데 이건 뭐 동생놈들이 걸려 있으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던 그런 말씀들이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소리였구나 뭐 이런 얘기들. 작년에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걸 알았죠. 제가 일단 1.23 계엄 이후에 이제 그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 그때까지 정말 온 나라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왜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집안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면 밑에 뭐 자녀들도 있고 근데 시부모도 만약에 계시고 대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엔 대가족이 없지만 그 중심되는 인물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제 온 집안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온 집안이 전부 싸우는 기운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사단이 났을 때, 온 나라가 전부,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뭐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여러 집안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많이 싸우게 되고, 싸우지 않더라도 알 수 없는 싸우는 기운, 평화가 없었죠. 작년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 삶에, 사실은 작년에도 탁구를 제가 꾸준히 이제 제가 하려던 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저는 이제,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할 때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탁구에 대한 이야기를 접고, 또 제가 탁구채를 아예 놨어요. 그냥 탁구를 아예 끊었어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엔 계기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려는 계기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게, 그 온 나라가,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제, 일단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가 보기엔 뭐, 지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질적인 내란 세력이죠. 지금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내란 세력이 실제로 지금 권력을 잡고, 정통성 있던 그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이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발생을 했으니까, 그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죠. 거기에 이제 휘말려서 저도 이제 뭐 제가 하려던 일도 다 접게 되고, 동생들이랑 싸우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온 국민들이 다 겪어야 될 일이죠. 뭐 그냥 뭐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은 저같이 이제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저희 집안도 늘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찌됐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됐죠.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금방 알게 됐는데 저는. 근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뭐 미력하지만은, 도움이 되는, 또 제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만나서 술 한잔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참 꺼내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왜냐면은, 일단은 저쪽 사기꾼들 세력에 이제 속아 있는 이 친구들한테는 제 얘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그걸 아니까. 그 얘기 자체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 하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속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기도 쉽지 않고. 하지만,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얘기를 꺼내고, 제 나름대로, 이 실제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많은 국민이 속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온 국민이 속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온 국민이 속게 되는 이유는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그렇죠. 그럼 무관심한 거 대부분의 국민이, 많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몰라, 나도 몰라, 꼴 보기 싫어. 뭐 정치 뉴스 예전에 뭐 TV에 나오면 그냥 딴 데 채널 돌리고 그래. 지금은 뭐, 그러니까 뭐 유튜브는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뭐 굳이 머리 아픈 정치 얘기를 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관심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 인류가 아니라 인류 사기꾼들, 제가 말씀드리는 인류 사기꾼들은 지금 거의 정치판에 몰려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사기꾼 중에 인류들이다. 사기꾼들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제가 살아보니까 현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인류들, 실력 있는 자들,
사기꾼들도 실력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자들은 당연히 정치판으로 몰릴 것이고 지금 거의 정치판에 사기꾼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모르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기꾼들이 거기 몰려 있구나. 뭐 예를 들자면 선관위에 지금 몰려 있는 공무원들 그 소위 그 엘리트들, 뭐 판사 출신의 뭐 정말 그 엘리트들이 전부 사기꾼들이죠. 지 자식들 갖다가 속여가지고 전부 규정에 없는 뭐 반칙적으로 해가지고 지 자식들 갖다가 채용해버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그 임금을 주고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나라 돈으로 거기에 이제 월급을 받게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기꾼들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사기꾼 기질이고 어찌됐건 그런 엘리트 출신 사람들이 정치판에 모여가지고 그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구나. 그런 이제 근데 그 저 인류 사기꾼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많은 숫자가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들의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그들이 타겟이 돼요. 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는 거는 상당한 표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속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런 점을 당연히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몰라, 머리 아파,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이기 쉽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들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쟤가 나쁜 놈이야. 저 윤석열 부부가 저 천하에 죽일 놈들이야. 죽일 연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가짜 영상을 막 만들어요. 재미난 점은 늘 가짜들이, 제가 가짜,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인류 사기꾼들이 꼭 정직한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상대로 저게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난 부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사기꾼 사실은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기 시작하면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근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에 속기 쉬워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자극하니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이유가 뭐냐? 뭐 주가 조작을 해서 없는 사람들 돈을 뺏어간다 이런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죠. 또 나쁜 년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감정이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 감정을 자꾸 거짓으로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늘 말씀드리지만 사기는 논리로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감정 자극이 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 국민을 속이는 방법은 일단은 저들은 타겟을 알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근데 숫자가 많아. 그럼 표가 많잖아요. 저 사람들 속여놓으면은 여론 형성하는데 여론이 그 무식한 사람들이 저같이 무식하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속여서 감정을 자극해 놓으면 이 우파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이 극우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특히나 뭐 그 악덕 기업주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뭐. 근데 사실은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악당들, 정말 악한 그 뭐 정치인들도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그게 자기들이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기꾼들은 자기가 마치 선량한 정치인인 양 속이는 거죠, 국민을. 그리고 진짜 정직한 제대로 된 정치인들도 가끔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있죠.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악마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저 정치인, 그 정말 악질 정치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판에 있는 그 사기꾼들이. 영상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제가 기억나는 채널 중에 여러 개를 봤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땐 관심 없으니까 저는 그냥 믿었어요. 다 그 유튜브 내용을. 문재인을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 지금 와서 보면 거의 조작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편집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들이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게 영상을 만듭니다. 지들이 의도하는 건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게 지들이 의도한 이미지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정치 무대가 갖고 요번에 이재명이도 그 정치 무대 뭐 G7인가 작년에 갔다가 개망신 당하고 그거를 어떻게 국민한테 그대로 보여줬다가는 국민들이 뭐야 이렇게 될 거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여러 가지 거기다 장치를 써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천재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짓을 잘하죠. 특히나 인류 사기꾼들이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겠죠. 예, 지금까지 그래 왔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함으로써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그것까지 의도했겠느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기대했던 효과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거다. 그것을 충분히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금방 진실을 캐치해내고 그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저쪽 그 사기꾼들이 워낙 정치판 사기꾼들이 인류 사기꾼들이 워낙 효과적으로 국민을 잘 속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과연 이 계엄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확신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마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분이 생각했던 게 어디까지든 어찌됐건 실질적으로는 저도 놀랐을 정도로 많은 수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계엄을 통해서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판에 인류 사기꾼들이 다 모여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젊은이들보다 좀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어찌됐건 그 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짐작하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젊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죠. 그래서 계몽령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똑똑한 젊은이들이죠. 그런 말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참 똑똑한 겁니다. 그런 똑똑한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났고 근데 그 중에는 전환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죠. 나이도 비슷하고 저보다 약간 한 3, 4살 어린 것 같던데 나이도 비슷하고 젊은이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전환길 씨가 저는 이제 유튜버로서 뭐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떠나서 유튜버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전환길 유튜브를 그 전에 봤었어요. 그 123 계엄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찍다가 전환길의 유튜브가 올라오니까 이 알고리즘에서 이 사람이 뭔데 저는 이제 주로 구독자를 먼저 보죠. 그러면은 구독자를 보고 구독자가 이 정도야. 그런데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이 뭐 유머러스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러다 이제 봤었어요. 역사 강사구나. 소위 일타 강사구나.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길 유튜브를 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123 이후에 전환길 씨가 그 유튜브에서 그 계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 유튜브가 기억이 나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었죠. 웬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계엄이냐 뭐 이런 얘기였죠. 사실은 그게 아주 적당한 반응이 저도 그랬고요. 뭐 왜 계엄까지 했을까?
그렇지만 계엄 자체가, 저는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기를 그랬죠, 그 당시에. 계엄 다음 날.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저 아침에 일어나서도 몰랐는데,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갖고 이제 그 인터넷 뉴스 보다가, 뭐 계엄이 있었어? 6시간 만에 끝났어? 이랬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뭐 계엄이 있었네.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6시간 만에 끝났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는, 이게 그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국민이 놀래니까. 계엄을 하게 되면 놀래잖아요. 일단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래는 거를 국민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떤 배려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 선정이라든가 이게. 저가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해제가 됐다. 이제 끝났다. 종료가 됐다. 그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나이에. 마음이에요. 그게. 그분의. 그러니까 최소화하겠다. 국민을 놀래키는 그 정도를. 그런 의도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바로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바로 느낍니다. 물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약간 이제 착각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제 막내 동생 같은 친구는 이제 이 쓸데없이 너무 IQ만 좋고 나머지 쪽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럼 느낌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틀릴 때가 있는데, 100%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 느낌을 따라가다, 아닙니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느낌이 80% 정도 정확하다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활용하기 따라 다른 거예요, 느낌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내가 이 느낌이 틀릴 가능성을, 또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너무 새네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해퍼닝이네. 뭐 이유가 있겠지.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말았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동생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동생들 이렇게 보면은 표정도 있고, 이렇게 보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그 받아들이는 게 느낌이 달라요. 뭐야, 그 계엄이라는 게, 그걸 갖고서 저기서 뭐, 제가 그랬어요, 동생한테. 그날, 야, 그거 계엄 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밤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놀란 국민도 없고, 예. 그렇게 지나갔는데 저쪽에서 그걸 내란으로 몰고 있어? 야, 그럼 저쪽 큰일 나. 내가 그랬어요, 동생한테. 실제로. 정치도 모르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60년 살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말이죠. 머리 좋은 놈이 60년을 살았는데, 잘난 체 하는 것뿐입니다. 머리 좋은 놈이 60년을 살았는데, 야, 그러면은 그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야, 국민들 그거 알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놀랄까봐 알지도 못하게 밤에 몰래 살짝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래서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나 보니까는 뭐 뉴스로 봤는데 끝났대더라. 계엄이 끝났대더라. 그렇구나. 근데 그걸 내란으로 몰아? 야, 그러면 저쪽이 큰일 나. 내가 그랬어요, 그때 동생한테. 정치를 모르면서도 인생을 알았던 거죠. 어느 정도는. 야, 그러면 저쪽이 큰일 나지. 바보 같은 짓이지. 아니, 내란을 해서 계엄을 해서 사람이 다쳤어? 어떻게 됐어? 그럼 한 달을 했어? 일주일을 했어? 잠깐 몇 시간 했는데 그걸 갖고 내란으로 몰았어? 야, 그러면 저쪽은 큰일 나는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동생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때 동생은 이미 저쪽에, 최면을 당해 있는 상태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지만 제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좀 이상한데, 반응이. 그렇게 이제 지나갔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갔고,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그때, 그러니까, 아니,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 계엄을 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몰았어? 그러면은 저쪽이 너무 무리수를 던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무리수를 던지면 결국은 뒤통수를 맞게 되고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건 뭐 제가 살다가 이제 알게 된 지혜니까. 그런데 이제 제 예상이 좀 틀렸죠. 틀렸던 건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겁니다. 저는 바로 그냥 그 후폭풍이 너무 거세게 일어서 저쪽이 이제 완전히 민주당 쪽이 폭삭 무너지겠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때 금방
근데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갔던 거는 뭐였냐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저쪽이 역풍을 맞게 되는 건 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세상 이치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꼬투리를 잡아갖고 사람을 모함을 했으니 그거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게 세상 이치인데, 제가 짐작을 못했던 거는 그 시일이 꽤 걸리는구나, 이걸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금방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며칠 안에 그냥 바로 정리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쪽은 시간이 꽤 걸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저쪽은 이번 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폭삭 주저앉을 것이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뭐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쪽이 생각보다 많이 세력을 키워놓고 있었던 거죠. 이재명이가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많은 부정 당선자를 배출하는 바람에 거대 야당이 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선관위가 완전히 장악돼 있었고, 언론이 완전히 장악돼 있었고,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을 제가 몰랐었으니까 그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걸 몰랐죠. 윤석열 대통령만 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롭게 위험한 도박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그 도박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뭐 감옥에 계시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필 규정이라고 저쪽은 이제 많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